국어책 낙원의 6단원을 보겠습니다. 6단원은 내용을 추론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208쪽과 209쪽의 그림을 보니까 장소는 교실인 것 같고요. 교실의 앞문에서 민승이라는 친구가 상길이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묻고 있어요. 자, 그때 민승이의 질문을 듣고 세 친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진이라는 친구는 저 친구가 상길이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옆에 209쪽에서 수진이는 지난번에도 상길이를 찾아오더니 친한가 봐. 그리고 서연이는 상길이를 불러달라는 거구나. 자, 앞에서 민승이는 실제로 이런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이 세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 세 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추론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본격적으로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자, 210쪽에서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공익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광고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영상을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직접 이 제목을 검색하면 바로 뜨게 될 겁니다. 영상을 짧은 영상이니까 바로 보고 1, 2번 문제에 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고 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어떤 것인가요? 세 가지 직업이 나오는데 사실 이 그림을 잘 봐도 여기에도 나오죠? 자, 봉사단인 분이 있었고요. 봉사단, 선생님, 그리고 한의사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북한 이탈 주민이다. 자, 여기까지는 영상에 직접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앞서 말했듯이 내용과 의미를 짐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2번을 살펴볼게요. 자, 이 제목을 이해하려고 신영이가 떠올린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는지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보기에서는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와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자, 신영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놀라워. 자, 이 생각은 보기의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일까요? 자, 써보면 당연히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겠죠. 왜냐하면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이게 아마 신영이의 이런 경험인 것 같아요.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두 번째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 방법이 될 텐데 한번 읽어볼게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모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자,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이렇게 생각에 드러나 있네요. 자, 이 방법이 바로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모두 같은 민족이자 하나의 결의라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자, 이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이 영상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를 확인했는데 단서란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뜻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서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선생님이 예상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했지만 추론은 단순한 예상과는 다르게 반드시 어떠한 단서를 근거로 삼아서 예상하고 짐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영이와 같은 생각 말고 다른 추론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밑에 3번에 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친구가 우리 주위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구나 라는 내용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으로 많이 살고 있구나. 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추론이죠. 그리고 또 짐작할 수 있는 거 써볼게요.
자, 광고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나오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추론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추론은 여러분들이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이번에는 그림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해봅시다 라고 해서 212쪽과 213쪽에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으로 이 그림을 잘 살펴보고 추론을 해볼 거예요. 그림과 관련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혹시 많이 보긴 했지만 제목 알고 있나요? 네, 김득신이라는 화가의 야묘도추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마당에 보면 이렇게 닭과 병아리들이 있고 고양이가 나타나서 병아리 한 마리를 물고 가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을 잘 포착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 아래의 친구들 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같이 추론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양이를 쫓는 저 긴 막대를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자, 경험을 떠올리고 있죠. 아마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담뱃대라고 하는 점점점. 자, 경험을 떠올리면서 본 적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담뱃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경험과 함께 배경 지식도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잠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 보면 좀 더 깊고 넓게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읽어볼게요. 고양이가 입에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데 어미닭이 기를 쓰고 쫓아가는 걸 보니, 자, 이 친구는 이 어미닭에 집중을 했어요. 뒤에 이어질 말이 뭘까요? 고양이가 입에 병아리를 물고 달아나는데 어미닭이 기를 쓰고 쫓아가는 걸 보니 어떻게 한 것 같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무엇인 것 같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났나 보다.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 같다. 또는 이전에도 고양이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능한 추론일까요? 자, 세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은 나무를 잘 봤네요. 나무에 새싹이 돋는 걸 보니 아마도 계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무에 새싹이 돋는 계절 뭘까요? 아마도 계절이 봄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말풍선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는데요. 자, 이제까지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경험,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보거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거나 이 그림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살펴보고 추론을 해볼게요. 자, 짐작을 해볼게요. 경험을 활용한 예시를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경험. 자, 내가 바닷가에서 손에 과자를 쥐고 있었는데 갈매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과자를 채갔었어. 그때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내가 놀란 것처럼 이 그림 속의 사람들, 이 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 라는 추론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 그림에서요, 이 두 사람의 표정, 행동도 봤지만 경험도 생각을 했고 그랬지만, 자, 이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선생님 이거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상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이걸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넘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방금 전까지 이 그림의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새로운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 잘 써볼게요.
자, 야묘도추라는 그림을 보고 추론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더 많이 봤죠? 더 익숙하죠? 자, 바로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중앙에 씨름하는 두 사람이 있고 그 주위를 구경꾼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는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림인 만큼 씨름의 기술이라든지 씨름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친구들은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추론할 수도 있겠네요. 자, 213쪽의 이 씨름은요, 앞의 그림과는 다르게 이 친구들의 대화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여기 내가 추론한 내용에 써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찬찬히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어떤 점을 추론할 수 있는지 문장으로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씨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사람에 주목해 볼게요. 이 사람. 자, 이 사람은 지금 엿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엿을 팔고 있는 사람은 씨름을 보고 있지가 않고 관객들, 구경꾼들을 향해서 서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씨름 경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쓰지는 않고 선생님이 말로만 이렇게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추론한 문장을 써보고 서로 친구들과 함께 추론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추론 하나 있으면 이렇게 받아 적어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연습을 가볍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추론하면서 글을 읽으면 내용이나 상황을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 직접 써야 하는 부분을 끝까지 잘 쓰면서 213쪽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